지난 4월 9일에 크레올리티 10주년 행사에서 발표된 재밌는 프린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크레올리티 K2 플러스와 그다음 CFS라고 해서 크레올리티 필라멘트 시스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멀티 컬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멀티 필라멘트, 멀티 컬러, 우리 이제 벤브랩에서는 AMS 시스템이라고 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게 이제 크레올리티 버전이 공개됐습니다. 작년에 크레올리티 K1이라는 플래그십 프린터를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출시했을 때 결국 벤브랩을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컬러 프린터 제품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K2 플러스는 약간 대형 프린터 포지션을 해서 같이 이번에 멀티 컬러 포지션에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가 훌쩍 지난 시점에서 한번 이 크레올리티 K2 플러스와 그다음 CFS 시스템에 대해서 크레올리티 프린터, 특히 K1 프린터를 아주 빡세게 사용했었던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저의 생각을 조금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K2 플러스의 이제 이번 10주년 발표 행사에 나왔던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모델 이름은 K2 플러스고, 인쇄 볼륨은 무려 350 x 350 x 350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크레올리티의 플래그십 모델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인 K1 맥스보다 큰 사이즈죠. 350 x 350 x 350은 현재 발표된 프린터 중에서 코어 XY 구조 중에서는 많지 않아요. 몇 개 프린터들이 이 정도 마라톤 이런 사이즈 프린터들이 사이즈를 얘기했는데 무지막지하게 큰 사이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495 x 515 x 640. 야, 이거 엄청 큰 박스 사이즈죠. 그러다 무게가 무려 45kg가 될 거래요. 45kg.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전격 출력도 그런 거 1200W를 쓴다고 하고, 전격자랑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 기타 특징으로 일단 CFS 멀티 필라멘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젠 사이즈만 큰 게 아니고 K1 시리즈가 밀고 있었던 챔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필라멘트 소재를 출력할 수 있다,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즐 온도가 최 350도까지 될 거라고 하고, 노즐 재질이 트라이메탈 일체형 방열 노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출 시스템을 아푸스, APUS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푸스 풀메탈 위드 커터라고 이제 명칭을 했더라고요. 약간 새로운 형태, 여기 아푸스 다이렉트 드라이브 익스트로더로 되어 있는데 약간 새로운 형태의 노즐 시스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인쇄 속도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300mm/s, 600mm/s 최대일 때고, 이거는 이제 하이퍼필라와 같은 아마 특수 소재 필라멘트를 썼을 때일 거고, 최대 가속도도 K 시리즈랑 크게 바뀌지 않은 3만 mm/s 제곱, 그러니까 가속도 정도로 공개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아마 K1이 가졌었던 어떤 최대 속도 자체는 조금 뻥카였을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서야 K2 플러스를 바탕으로 이 수치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는 AI 카메라, 우리가 뭐 이건 K 시리즈에서 봤었던 그 시스템인 것 같고, 요즘 엣지 AI 카메라 4 비디오 모니터링이라고 표현했는데 좀 구석탱이에 있는 AI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가격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 포인트를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350 x 350 x 350 아주 큰 사이즈, 그 다음에 본체 무게 45kg 정도 되는 아주 큰 사이즈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허접한 프레임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프레임이 확실히 좀 신경 쓴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K1 시리즈에 제가 최근에 사실 영상을 좀 만들었다가 너무 분노가 가득한 내용이고, 저도 사실은 좀 검증이 좀 덜 된 내용이 있다 보니 영상을 만들다가 공개를 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K1 시리즈에서 요 모터부 있죠? 요 모터부를 개조하느라고 처음으로 이 프레임을 뜯어봤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K1 시리즈가 나오고 해외 유튜버 분들이 뭐 특히 해외 메이커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중심이 돼서 K1 시리즈를 뜯어서 개조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흥미롭게 봤었는데 약간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K1 시리즈는 처음에 이 제품을 공개했을 때 다음과 같이 약간 풀 메탈 바디 프레임에 대해서 엄청난 큰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이미지가 제 공식 사이트에서 갖고 온 이미지인데 이런 걸 공개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얼핏 봐서는 이게 메탈 프레임이니까 뭐 튼튼하겠지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축들이 지금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Y축은 나름 이렇게 두 개 연결이 되어 있는데 X축은 지금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뜯으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뒷판을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이 새로 올라와 있는 메탈 프레임, 이 뭐라고 말해야 돼? 샤시라고 해야 되나? 이 샤시와 상판의 이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제대로 체결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하면 제가 따로 다뤄볼 생각인데, 이 되게 이 허접하게 생긴 이 플라스틱
코너, 물론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겠죠. 아마도 일반 플라스틱은 아닐 거고 상당히 좀 튼튼하긴 하겠지만 요걸로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 심지어도 방금 말한 것처럼 Y축은 나름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데 픽스드가 되어 있는데 X축은 허공에 떠 있는 구조입니다. 전 이게 사실 좀 잘못 본 적이 충격 먹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학부생 경험 플러스 그다음에 약간의 연구소 경험밖에 없지만 제조회사에서 이거는 사실 기초 중에 기초인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시스템이라 부르는데 이 시스템 자체를 고정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그 외 것들을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를 비교적 최근에 알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장문의 막 글과 컨텐츠를 좀 만들려고 주변 엔지니어 분들한테 자문도 구해서 자료를 구해서 영상을 좀 만들고 있다가 그 와중에 이 K2 플러스 발표를 봤는데 아마 제 생각이긴 하지만 크레얼리티도 이거에 대해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K1 시리즈는 없었던 게 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약간 라인이 있죠. 이렇게 이게 결국은 우리가 탑 라인, 그러니까 여기 상단, 여기 상단부를 결국 하나의 시스템으로 고정하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앞 페이지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 약간 이 엉성한 이 플라스틱 고정부로 지금은 뭐 공중에서 심지어는 Y축밖에 고정을 안 하고, 물론 이제 상판 뚜껑이 있긴 있죠. 상판 뚜껑이 메탈 프레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서야 고정을 해주는데 그런 시스템 탈피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부에다가 드디어 메탈 구조를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정육면체 구조가 유지가 되도록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크레얼리티에서 이 코어 XY 구조를 설계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선택을 안 했는지는 사실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크레얼리티 K1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링 이슈나 퀄리티 이슈에 이 노즐 쪽 이슈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 이슈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저는 유추를 합니다. 물론 이제 충분한 테스트를 해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논문을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좀 손을 댈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현타도 좀 오고, 제가 크레얼리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돼? 하는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근본적으로 그냥 K2 플러스에서 이런 기구적 결함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크레얼리티 담당자분도 알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제일 우선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크레얼리티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주변에 이제 관련 시스템과 비슷한 구조체를 만드는 10년차 이상 엔지니어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아마도 결국 원가 절감 문제였지 않겠냐. 제일 중요한 원가 절감입니다. 원가 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멍청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하면 원래 안 되는 건데 원가 절감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마 했었을 것이다. 결국 엔지니어는 위에서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K2 플러스에서는 일단은 공개된 사진이나 제품들 지금 뭐 전 시장에서 사용자분들이 사진찍어서 올린 걸 보면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7월에 출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실제로 나올까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K2 플러스를 구매할지는 결정을 못했는데 아마 높은 확률로 좀 써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프레임에 대한 부분 K1과 좀 비교해보면서 꼭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개선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모터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저도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XYZE 해서 XYZ와 익스트루더겠죠? 이쪽에 클로즈 루프 모터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하이 토크 위드 327868 뭐 마이크로 스태퍼 레볼루션 마이크로 스태퍼의 약간 혁명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좋은 스페인거 보죠? 제가 모터는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어타리 뭐 프리어타리 뭐야 이거 어쨌든 C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검색해보니까 뭐 기존에 있었던 모터들보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좋은 방식의 모터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원래 찍고 있었던 이유가 해외 커뮤니티 분들이 결국은 이 모터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모터를 좀 좋은 걸로 사서 써보면 나아진다 라고 해가지고 해외 직구를 통해서 비싼 모터를 좀 사서 달아보니까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향후에 올라올 컨텐츠를 좀 기대해 주시면은 기존 K1과 비교해서 모터를 개조하는 것만으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어 상태고 지금 안정화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K1을 통해서 많은 얻은 사용자들의 비평과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도전 의식을 보고 나서 배웠는지 모터 시스템 자체를 바꿨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좋아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만한 내용, 바로 이 CFS 크레얼리티 필라멘트 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이거는 조금 언젠가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발표 내용만 봐서는. 그래서 뭐 일단은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제어부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뭐 저와 같이 이제 벤브랩 프린터 사용하신 분은 익숙한 구조죠. 그래서 일단은 메인 CFS 시스템을 안 쓸 때는 아마 이렇게 해서 이 스풀 홀더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필라멘트를 공급할 수 있고, CFS를 썼을 때는 이렇게 해서 4가지 컬러가 기본으로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이 크레얼리티 발표하는 애가 주요 특징은 4x CFS4 16 컬러 프린팅, 최대 16개까지 색상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AMS, 벤브랩의 AMS 시스템과 비슷한 스펙인 걸로 보이고요. 오토 필라멘트 로딩 리플레스먼트, 자동으로 필라멘트를 공급할 수 있거나 교체할 수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 벤브랩 프린터를 쓰지만 멀티 컬러 같은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왜냐면 싱글 노즐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프로사 엑셀과 같이 좀 멀티 노즐 쓰지 않는 한 결국은 필라멘트 똥을 제거하고 색깔이 묻어나면 안 되니까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단순히 그냥 필라멘트를 멀티 컬러를 안 쓰더라도 이렇게 오토 리필을 하는 기능만 써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지보수가 너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학수고대하고 어떤 기능인데, 제가 사실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보론 시리즈 클리퍼용으로 나온 이제 그 ERCF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구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립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좀 준비가 되면 그래도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RFID 오토 셀렉션 오브 RFI 필라멘트라고 하는데, 이건 벤브랩 프린터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죠. 야, 이런 거 보면 거의 이건 벤브랩 프린터 AMS를 좀 너무 참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따르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뉴얼 필라멘트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매뉴얼 필라멘트 매니지먼트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발표에서 봤었던 이 CFS는 얘기는 뭐 엄밀히 말해서 그냥 벤브랩의 AMS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고, 디자인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약간 좀 다른 거는 뭐 이런 뭐 습도나 그런 것도 표시해준다.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좀 더 이제 최근에 크레얼리티의 프린트 특징들이 외관 디자인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디자인 좀 이쁜 느낌은 조금 있다, 약간 요 정도 얘기를 추가로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벤브랩이 얘기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로드맵 같은 것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오리지널 모델링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컬러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 슬라이싱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빼놓고 할 수 없는 게 이 슬라이서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이건 향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발표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려 이런 얘기를 했죠. Print quality refine in all possible ways, no ring at, 뭐 앞에 보면 좀 안 보이는 숫자가 아마 특정 영역 숫자겠죠. 그래서 뭐 300mm per second 구간까지 해서 더 이상 링이 발생하지 않는 수 있도록 많은 걸 다 고려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와 같이 K1 프린터 시리즈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K1 시리즈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링잉 이슈에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터를 개조하기도 하고 하드엔드를 개조하기도 하고 수많은 시도를 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왜 K1 시리즈에서 링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총체적 난국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으나 그 와중에 또 K2 플러스가 발표가 돼서 이걸로 공개할지 말지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크레얼리티 주장한 거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VF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 링잉 테스트 쪽을 보면은, 우리가 링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이 정도까지 깔끔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30도 구간에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30도인지 헷갈리지만 어쨌든 발표장에서 보였던 자료에 의하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링이라는 게 아마 절대적으로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 퀄리티가 좋다는 벤브랩도 특정 속도와 특정 구간에서 링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크레얼리티가 말하는 대로 과연 이 refine in all possible ways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나중에 실제 제품이 나오고 사용 후기가 올라왔을 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냥 무시하기에는 이 K1 시리즈를 통해서 얻은 링에 대한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좀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익스트루더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에이푸스? 아푸스? 이게 뭐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아푸스 익스트루더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드라이브 익스트루더라고 하는데, 사실은 K1과 K1C에서 은근슬쩍 바뀐 부분이 또 약간 이 노즐 쪽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더도 저처럼 K1을 초창기 썼던 사람과 지금 나온 K1 혹은 K1 맥스, K1 C를 쓰시는 분들 익스트루더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약간 디자인이 개선이 됐었죠. 아마 이 부분도 많은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예 싹 다 고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듀레이블 기어스라고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K1C에 발표가 됐을 때 메탈 기어라는 표현을 썼다가 아닌가 풀 메탈 바디인가 뭐 그런 걸 썼다가 좀 욕을 먹었었던 기억하는데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듀레이블 기어스, 튼튼한 기어라고 표현하고 있고, 파워풀 하랜드 최대 플로어가 무려 40mm 세제곱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350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트라이 메탈 노즐 인테그리드 위드 히트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되게 좋은 하덴 시스템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필라멘트 커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 레벨링 센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필라멘트 커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멀티 필라멘트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A1 민을 제가 뜯으면서 시스템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새로운 CFS 시스템과 그 다음에 기존의 K1을 내면서 얻었었던 수많은 피드백들,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마 링잉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하덴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K1C 쪽에서 요 하덴드 쪽에 쿨링하는 부분이 약간 일체형 유니바디로 바뀌면서 디자인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저속이 아니고 한 중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0mm/s 이상에서는 링잉을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K1 사용자분들도 이 하덴드 시스템 hit블록을 바꾸는 것만으로 링이 줄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예 디자인을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제품이 언제 출시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일 것이냐인데, 일단 제품은 7월 31일부터 어베이블 데이트라고 해서 오피셜 스토어와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글로벌 딜러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의 크레올리티 제품들을 다루는 몇몇 회사들이 있죠. 뭐 덕유항공이라든지 아니면 프린트보드라든지 손드리와 같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30일부터 국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격은 안타깝게도 공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서는 뭐 1299달러에 나올 것이다, 1599달러에 나올 것이다 뭐 얘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사이즈도 워낙 크고 그 다음에 CFS라는 멀티컬러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쟁 제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우리가 가격 유추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을 좀 살펴보면, 원래 이제 벤브랩의 P1 SC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X1C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P1 SC를 좀 갖고 와봤는데, P1 SC 같은 경우가 칼라 콤보를 했을 때 949달러 정도. 그래서 요즘 하나가 달러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한 130만원, 14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 사이즈가 좀 작죠. 그래서 이건 250x 250x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3D 프린터 시장에서 특히 코어 XY 구조에서 절대적으로 최적 자체가 큰 거는 더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 가격만큼 저렴하게 나오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비슷한 사이즈의 제품을 좀 살펴보면 이 프로즌 아르코 크로마킷 콤보라고 있어요. 이 프로즌 사이즈가 300x 300x 300이거든요. 그리고 얘도 멀티 컬러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근데 이게 얼리버드 특가로 919달러에 팔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킥스타터를 통해서 지금 판매되었는데 꽤 좋은 성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전이라는 회사가 레진 프린터를 위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첫 번째로 FDM 프린터를 이런 대형 사이즈 멀티컬러 프린터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돈 버리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가격의 쪽에 좀 평가를 해보면은 원래 정가는 1148달러라고 해요. 근데 얼리버드 특가로 919달러로 판매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저렴한 거거든요. 왜냐면 P1 SC 자체가 워낙 잘 나왔고 가격도 비싸지만 벤브레버가 초창기에 나왔던 제품이고, 그 다음에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뜯어보면은 제품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프로즌 아르코 시스템이 허접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딱 보기에도 디자인이 좀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유추해 보면은 이것보다는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사이즈 자체도 크고 디자인 쪽도 좀 신경을 썼기 때문에 한 1250달러 정도로 보는 해외 사람들의 시선들이 조금 유추가 좀 정확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한정 달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하지 않다. 1299달러에도 거의 180만원, 190만원, 거의 200만원까지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그 7월까지는 좀 달러도 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크레올리티 한국의 파트너들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유난히 조금 그래도 그 공시적으로 알려져 있는 달러 가격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파는 편이거든요. 한국 가격이 상당히 괜찮게 나와요. 한국의 정품으로 판매하는 회사분들이
뭐 총판에서 그 가격을 좀 책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2 플러스가 그래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나온다면 충분히 벤브랩을 위협할 만한 가격대, 성능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맞추면서 얘기해보면은 이번 발표에 사실은 K2 플러스와 CFS는 한 부분만 차지했었고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었죠. 얼마 전에 발표했던 엔더3 플러스라고 하는 엔더3 시리즈 대자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커터라든지 뭐 신발을 만든다든지 수많은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크레얼리티라는 회사가 최근에 브랜드도 리브랜딩을 좀 하면서 로고도 바꾸고 좀 더 큰 메이커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로 발돋움하면서 열심히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브랜딩도 하고 디자인도 신경 써도 좋은데 결국 3D 프린터란 건 엔지니어링 기반의 기술 이슈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크레얼티가 결국 메이커 시장에서 좀 더 큰 축으로서 본인들이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면은 약간 근본적인 엔지니어링 성능, 3D 프린터의 어떤 출력이 잘 되는 것부터 좀 잘 신경 쓰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K2 플러스라는 제품이 잘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또 K2 플러스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이나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재밌는 소식 많이 알려드릴까 꼭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